평생소득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평생소득이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평생 동안 벌던? 자, 혜정 씨는 그러면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야. 대다수의 사람들은 평생소득이 뭐인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불로소득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평생소득은 말 그대로 혜정 씨가 얘기한 것처럼 평생 동안 내가 벌 수 있는 총소득의 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혜정 씨는 이제 머릿속으로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혼자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혜정 씨 평균 연봉 혹시 계산할 수 있어요? 평균 연봉이란 건 지금 연봉이 아니에요. 지금 연봉은 혜정 씨가 가장 작은 연봉일 거예요. 평균 연봉은 어떻게 하냐면은 혜정 씨의 지금 월소득이에요. 그리고 혜정 씨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그만두기 직전이신 분이 연봉이 제일 높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혜정 씨 월소득이 예를 들어 300이야. 그리고 그만두기 직전이신 분의 월소득이 700이야. 그럼 둘이 합치면 얼마예요? 1000이요. 그걸 나누기 2를 하면은 500이죠. 그게 평균 월급이 돼버리죠. 지금 저는 이해하기 편하게 계산을 드렸지만 혜정 씨는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혜정 씨의 현재 월급 그리고 혜정 씨가 다니는 회사에 그만두기 직전이신 분의 현재 월급 그리고 합쳐가지고 나누기 2를 하면은 평균 연봉이 나올 거예요. 자, 저는 너무 여기에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이제 케이스가 다 너무 다양하니까 저는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로 계산해 볼게요. 자, 우리 평균 연봉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혜정 씨가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근속 연수 몇 년을 더 일할 수 있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몇 년 정도 더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0년? 그러면 그 두 숫자 있죠? 그걸 곱해 보세요. 그러면 혜정 씨의 평생소득이 나오세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할게요. 평균 한 5천만 원 연봉이에요. 지금 현재 3천, 은퇴하기 직전이 7천, 합쳐가지고 1억, 나누기 2 해가지고 5천, 평균 연봉 5천, 그리고 은퇴하기 직전 20년 동안 일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평생소득은 10억인데, 혜정 씨는 얼마 나왔나요? 혜정 씨는 나이가 어려가지고 30년 잡으면 한 15억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나오죠. 지금 계산한 거는 내가 평생 동안 나한테 벌 수 있는 소득의 합이죠. 그럼 바꿔서 내가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있죠. 그거를 바꿔서 평생 비용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평생 비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어차피 은퇴하기 전까지는 월급 받으면은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저축을 하잖아요. 그 저축하는 목적 자체가 결국엔 큰 돈을 쓰기 위해서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활비를 제외한 큰 돈 들어가는 것만 저는 계산을 할게요. 결혼 비용 대략 남자 여자 합쳐가지고 4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럼 계산 편하게 그냥 5천만 원을 해볼게요. 그리고 주택 마련. 자, 지금은 뭐 다 10억이지만 매매가 말고 그냥 분양가 기준으로 계산해 보세요. 분양가는 5억 5천도 나와요. 분양가가. 그럼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6억. 애기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육비 얼마 들어간다고 인당? 대략 4억에서 5억. 합치면은 11억이네요. 그럼 계산이 편하게 그냥 4억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고 10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녀가 결혼을 한대. 혹시 자녀한테 지원해 줄 거예요? 그쵸? 해준다고 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다 합치면 얼마예요? 한 15억 5천에서 11억 정도 들어가네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은퇴 이후에 은퇴와 동시에 우리가 사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퇴 이후에도 살아가야 되죠. 은퇴 이후에 지금 현재 은퇴하신 분들 기준 평균 생활비가 얼마 들어갈 것 같으세요? 200만 원? 지금 현재 은퇴하신 우리 부모님 세대 있죠? 우리 부모님 세대의 최소 생활비가 월 300 정도 들어가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혜정 씨 짜장면 좋아해요? 짜장면 한 그릇에 얼마예요? 10,000원? 부부 둘이서 먹으면? 20,000원? 세 끼 먹으면? 30일 먹으면? 부부 둘이서 하루에 삼시세끼 한 달 내내 짜장면만 먹어도 지금 얼마 들어간다고요? 근데 우리 짜장면만 먹고 살 수 있어요? 그쵸. 삼겹살도 먹어야 되고 친구랑 소주 한 잔도 해야 되고 먹는 데만 돈 쓰는 게 아니라 뭐 안경도 바꿔야 되고 차도 유류비도 아니면은 의복비라던가 이런 기타 세금들도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은퇴하신 분들의 최소 생활비가 월 300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는 지금 은퇴한 게 아니잖아. 몇 년 뒤에 은퇴를 해요? 30년 뒤. 그럼 30년 동안 물가는 계속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보다 물가가 2배 정도가 올라간다고 치면은 부부들이서 최소 생활비 얼마예요? 월? 600이네. 자,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60세에 은퇴를 하고 100세에 사망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한 달에 600만 원의 부부 최소 생활비가 필요해요. 600만 원씩 1년이면 7,200만 원. 10년이면 7억 2천. 40년이면 7억 2천에 곱하기 4. 대략 한 29억 정도 필요하네. 노후 생활비만. 근데 앞단에서 결혼자금, 주택마련자금, 자녀교육비 등등등 다 합쳐가지고 대략 11억 정도 필요하다고 그랬죠. 합치면 얼마예요? 대략 40억.
지금 그럼 결국에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숨만 쉬어도 나가는 평생 비용은 40억이 나가는데 혜정씨 지금 평생 소득 얼마라고요? 15억. 근데 15억 중에 절반 저축하고 절반 쓴다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저축하는 돈 얼마예요? 7억 5천이네? 그럼 7억 5천을 가지고 지금 40억을 만들어야지 대한민국에서 사람답게 사는 건데 그럼 몇 배의 수익이 나야 되는 거예요? 6배, 7배, 6배가 나야지 한 42억이네. 그러면은 단순히 내가 주식의 한 종목을 사가지고 그 종목이 6배가 터지는 거는 할 수도 있어요. 운이 좋으면. 근데 지금 여기서의 문제는 혜정씨의 모든 자산이 다 들어가서 6배가 터져야지만 대한민국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거야.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그럼 결국에 지금 이 모든 조건은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필요한 이 돈을 40억을 만들어야지만 사람답게 산다는 건데 30년 동안 단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도 못한다니까 그거.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은퇴라는 개념은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케이스인 거고 소득이 끊긴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은퇴할 때까지 내가 자본소득 구조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 자본소득 구조의 파이프라인 만들어 놓은 거 바탕으로 돈한테 일을 시켜가지고 40억은 못 만들었는데 나한테 매달 얘가 500만 원씩은 만들어 줄 수 있게끔 해야지만 이게 해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가격 변동에 돈을 넣어가지고 큰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 말고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돈한테 일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전문적 지식을 갖고선 내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지금까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을까요? 몰라요. 별로 관심도 없어요.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의 젊은 친구들은요, 본인은 사실상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의 돈이 필요하고 어떤 미래가 돼도 올지를 아무것도 모르고 예측조차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린 왕자병에 다 걸린 거야. 뭔 생각을 하냐면은 나는 10년 뒤에 40대에는 이렇게 살고 있겠지. 50대에는 이렇게 살고 있겠지. 꿈만 꾸며 살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어떻게 살아? 그냥 펑펑 쓰면서 살죠. 주위 장표를 보시면은 소득 곡선과 지출 곡선을 나타낸 장표인데 소득 곡선은 지출 곡선보다 높은 시기가 지금 현재 혜정 씨의 나이 때 높아요. 그리고 자 이거 그림으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소득 곡선이 이렇게 가고 지출 곡선이 이렇게 가는데 결국에는 소득 곡선보다 지출 곡선이 많은 이 시점에 내가 저축을 하고 돈을 굴리고 이제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진 이 시점에 이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살아요? 막 쓰면서 살아요. 저축을 잘 안 해요. 그러면서 심지어 욜로족까지 나오죠. 그럼 욜로족은 뭐예요? 이 소득 곡선과 지출 곡선이 붙는다는 거야. 그러면 저축을 할 수 있나? 못하지. 그 친구들은 은퇴와 동시에 어떻게 살아요, 그럼? 제가 장담할 건데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요, 우리 부모님 세대인 거고 안 떨어져요. 왜?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니까. 그럼 결국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일을 할 수 있는 근속연수의 기간이 길었고 은퇴 이후의 삶이 짧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감당이 됐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 친구들은 점점 일을 하는 사회초년생 시기가 뒤로 밀리고 있고 퇴직 시기가 짧아지다 보니까 근속연수의 기간은 점점 짧아지는데 은퇴 이후의 삶은 죽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돈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젊은 친구들은 전부 다 노후 파산. 근데 이 내용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아니요, 알아요. 아는데 본인들 입장에서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건 먼 미래잖아. 아직 시간 많잖아. 그러니까 당장 현실만 살아가는 게 대한민국의 젊은 친구들의 현실이다. 그런 친구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본인이 이제 나이는 먹어가는데 손 위에 자산이 점점 쌓여있는 게 없는 걸 느끼고 은퇴 시점이 어느 순간 이제 점점 다가온다는 걸 느낀 순간부터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투기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가격 변동에 내 돈을 태울 거고 점점 더 자극적인 수익률을 쫓아갈 거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에 대한 맛은 봤는데 내가 넣은 투자 원금 자체가 작으니까 수익금이 낮죠. 그러니까 이제 뭐해?
대출을 땡겨다가 투자 금액을 늘려가지고 투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다 날려먹어. 그럼 이제 그 친구들 다 어디가? 한강 가지. 재테크라는 목적 자체가 우리가 좀 더 나은 삶, 여유로운 삶,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결국에는 그것 잘못된 재테크를 줬다가 자살을 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요. 대기업 친구들도 이제 제자들이 많겠죠. 대기업 인사팀에서 이제 일을 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꾸 사내 인트라넷에 부고장이 올라온대요. 근데 부고장의 나이대가 다 20대 애들이에요. 그 친구들은 잘못된 투기를 했다가 비투를 했다가 다 날려먹고선 본인 몇 년치의 연봉을 다 날려먹어요. 그러면은 혜정씨 지금까지 제 수업을 들으면서 제대로 준비해도 지금 너무나도 힘든데 그 친구들은 몇 년치의 연봉을 다 날려먹은 거야. 시간도 날려먹은 거겠죠.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살 맛이 없으니까 그렇게 부고장이 올라온대요. 젊은 친구들이.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돈 쫓아서 투자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재테크를 하는 목적 자체가 결국에는 좀 더 안정적으로 여유롭게 재미있게 즐겁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 절대로 태도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드려요. 결국에는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한 내용은 평생소득과 평생소비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가는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대략적으로나마 산수로 표현을 해줬는데 제가 딱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혜정씨 머릿속으로 계산했잖아요. 본인의 평생소득 충분해요? 만족해요?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드린 내용은 현실에 대한 문제를 인식을 했는데 무섭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제대로 돈을 모아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고자 해요.